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연 행복 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면서 혹시 자진해서 나는 멤버십 위원장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는 클럽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막 하라고 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네. 네. 저도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클럽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위원장이 뭔지 1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 내년 1년까지는 1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옆에 한번 아직 적게 오셨지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 사람하고 예, 옆 사람 끝까지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옆 사람하고 당신은 노타리안의 찐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자, 옆에 보시고 여러분은 당신은 노타리안의 찐입니다.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시자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저 끝까지 한 80명 정도가 채워주셨으면 제가 막 소리를 크게 할 텐데 조금 오셔서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0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노타리안입니다. 저희 남편이 먼저 노타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저는 남편이 노타리 활동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성 클럽은 친목 도모를 위해서 술도 먹죠. 뭐 1박 2일로 교육도 가죠. 노타리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노타리 활동을 한다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돈 가지고 가고 왜 그런 활동을 하느냐.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타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연수활동을 하면서 노타리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집에서 남편하고 노타리의 진정성, 발전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요즘 이래요. 여보, 당신 그러지 말고 올해는 PHF 뭐 몇 부자 해야 되지 않아? 오히려 제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4가지 표준에 보면은 제가 사기를 안 했구나. 스크린을 올려놓고 깜빡했네요. 여러분은 우리 4가지 표준에 보면 가정에서 정말로 진실된가요? 노타리 활동하는데 진실되게 집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하시나요?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만큼 집에서도 유익하게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멤버십 위원장님들이 1년 동안 회원 증강하는데 지지를 받고 열정을 다해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원 증강을 왜 하시나요? 회원 증강한다고 우리가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원 증강을 뭐하러 하시나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여고생이 그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차에 깔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여고생이 살려달라. 들지 않으면 이 여고생은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자기 모르는 그 극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지하철에서 그 발이 난간에 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끼어서 빠지자. 차는 기차, 전철은 지나가야 되는데 발이 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죽게 되겠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고 돕고 있죠. 제가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면은 우리 멤버십 위원장님들 각 클럽에 가서 우리 회원 증강 한번 해봅시다. 1대1 회원 증강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된다고 저는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임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노타리안의 미래이고 여러분들은 그게 노타리 회원 증강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사시면서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떤 도움을 받아보셨나요? 무슨 뭐 금전적인 도움이라든지 네. 마음 고생을 했을 때 위로를 받는다든가 예. 뭐 많이 받고 마음도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이 많죠.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다 보니까 인정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큰 대가 없이 주는 도움만이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하수도가 막혔어요. 여러분들이 뚫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불러야겠죠. 그리고 전기가 나갔어요. 밤에 전기를 켜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뭔가 기사를 불러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전기를 고치고 수도를 뚫고 하수도를 뚫고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맞는 대가로 치러주시겠죠. 돈으로 치러주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금전의 대가로 치렀던 거는 우리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게 저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시나요? 6.25전쟁. 네. 이제 곧 있으면 6.25 6월 25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6.25 때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은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6.25 때 63개국의 나라로부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많은 나라로부터 교육, 재정, 의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진은 이디오피아의 참전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쌓은 자부심으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고통, 멸시가 배물림되어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참 흐뭇하답니다. 이거는 미국의 참전 용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저는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와 함께 비행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빌어주세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전투에 가서 이렇게 희생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내시겠습니까? 이디오피아의 황제가 남긴 이야기인데요. 이디오피아는 군사가 없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왕을 지키는 군의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황제는 3,500명의 군의대를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6.25 전쟁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일구고 나라를 일구고 힘들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비가 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당장에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우리 광주리에 생선을 갖고 나와서 비닐을 쓰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부뚜막에 서서 겨우 보리밥 조금에 김치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6.25 때 부모님이 많이 죽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젖을 못 먹어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젖독병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진에 보면 할머니가 아이를 얻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뭘 먹여보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 밭에 가서 배추를 조금 허드렛 거를 뽑아옵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사달라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사달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추운 겨울에 아이를 얻고 엿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희생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미국의 클린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장군이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를 돕다가 어느 날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장군은 미래가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둔지로 돌아가서 그 장병들한테 구했습니다. $2의 돈. 15,000명의 장병들한테 $2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돌아가서 부대에서 자기 대위한테 설계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첫 삽을 뜨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니까 주민들도 나섰습니다. 학부모들도 나섰습니다.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장병들도 나서서 설계하고 토목을 세우고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의 기적이 $2 별거 아니잖아요. $2의 기적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회이 하고 계시죠? 혹시 여기에 일회이 전 우리 회원들 다 한다는 클럽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지금 3클럽 계시네요. 일회이 아까도 교육 받으셨지만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시면은 10,000원씩만 저금통에 내시면은 $1는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잔, 남자분들은 한 잔 술만 안 드셔도 1년에 12만 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클럽에 돌아가시면 한번 그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클린턴 장군은 이렇게 $2의 기적을 토대로 해서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 짓고 이름을 명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짓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 중에 19살의 그 군인 대원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돕겠다고 온 우리 자기 부하를 이름을 따서 우리 그럼 이름을 짓자. 이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저 하사입니다.
그 카이저 하사의 이름이 카이사인데 우리가 카이사 옛날에는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이사 이렇게 학교로 이름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를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그 우리 아이가 전쟁에 가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면, 이런 위험이 크다면 정말 보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군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퇴임을 하고 연금이 나오는 돈을 지속해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를 우리 장학금으로 지속적으로 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장군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도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키고 그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카이저 장군의 모습인데요. 지금 학교에 가평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에요. 이 학교가. 그리고 그 학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더십 위원장님들은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진솔한 생각으로 회원 증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달러의 힘처럼 여러분들은 2명의 회원을 가입시킬 힘이 있으신가요?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형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회의 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멤버십 위원장님들 회원 증강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열정적인 마음으로 회원 증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 2020-21년 들으신 바와 같이 회원 4,000명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지구의 현재 회원수가 3,12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클럽에서 우리 84개의 클럽이잖아요. 각 클럽에서 평균 20% 30%만 회원 증강을 해도 우리는 4,000명 분명히 넘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 초점 분야 클럽, 노타레트 클럽, 법인 클럽, 위생 클럽을 좀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기회의 하시죠? 저희 정기회의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회의하시고 가서 저녁을 드시죠? 저녁 먹고 그냥 바로 끝나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회의 끝나고 저녁 드실 때 여러분들 회원들끼리만 저녁 드시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베푸는 문화, 같이 하는 문화, 하나 더 주는 문화잖아요. 근처에는 뭐 대학원이 있든지 대학교가 있든지 학생회장이 있든지 좀 괜찮은 학생들이 있으면 좀 초대를 하셔서 밥을 같이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클럽 노타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노타리가 어떤 거를 좀 미리 보여준다면 분명히 젊은이들이 클럽 활동하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계별 회원 증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원 증강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들 혼자 하실 수 없잖아요. 추종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추종자는 우리 멤버십 위원회 위원들, 5대 위원장들, 회장님, 기타 임원진들한테 도와달라고 추종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례를 공유하세요. 끝없이 목표를 주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만 멤버십 위원장님 회장 취임 때 처음에만 우리 회원 증강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기회의 매달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있잖아요. 가실 때마다 회원 증강의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대1 회원 증강할 수 있도록 좀 이름을 써서 내라 하세요. 회원들한테. 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식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회원 증강을 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회원 증강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좀 회원을 우리 멤버십 위원장님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회원 증강하셨을 때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 정신이 약한 사람 회원에 가입시키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핑계대는 사람 회원에 가입시키지 마십시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 사업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원의 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클럽은 어떻더라, 노타리 갔더니 뭐 어떻더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농사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수종자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씨를 비 온 다음에 뿌려야 될지, 깊이 심어야 될지, 얕게 심어야 될지 우리 씨 뿌릴 때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회원 증강에 앞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 클럽에 들어가시면은 그 직업 분류표 있죠. 혹시 우리 클럽에는 뭐 의사가 2명이고 뭐 간호사가 1명이고 뭐 식당 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회원 분류표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회원 분류표를 확인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클럽에 그 직업군이 없는 사람을 가입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맥의 주위에 추천을 받으세요. 제가 가까이에 있는 대구에 있는 클럽을 보니까 그 명예회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각 지역에 뭐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시장도 있을 것이고 도지사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명예회원을 도입시키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아마 노타리 홍보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우리 멤버십 위원장님들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클럽에 가시면 좀 현수막을 한번 쫙 걸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현수막 거셔서 우리 클럽은 이번에 회원이 30명인데 분명히 45명으로 우리는 만들 것이다. 목표를 쫙 세워놓으시면은 아마 회원들은 더 분명히 신경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분명히 벌레가 먹습니다. 잘 키워도 벌레가 먹는데 벌레가 먹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레를 계속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장 취임할 때 반짝 그때만 회원 증강한다고 여러분들 소리치지 마시고요. 1년 끝날 때까지 끝까지 회원 증강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원 증강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신입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노타리 이렇게 시작해서 뭐 특별하게 교육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짧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입 회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먹고 즐기는 것보다도 봉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회원들한테 노타리라는 거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춧가루의 역할, 마늘의 역할, 다양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는 증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은 행사가 늦어졌죠.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회장 이취의식이 막 시작될 텐데
혹시 여기 오신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 클럽 회장 이치우실 때 그 신입 회원 선서를 몇 명 해야겠다 이렇게 좀 혹시 계획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지역 계룡 아티클럽입니다. 저희 신입회원 지금 이치임식 때 5명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명 신입회원 확보돼 있고요. 1명 더 이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계룡 아티클럽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도 회장님들 이치우식에 이렇게 쭉 가보면 어떤 클럽은 뭐 찬사 뭐냐 15명 쫙 나와서 이렇게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침 딱 시작될 때부터 신입회원 15명 딱 서 있으면 우리 회장님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다. 근데 어느 클럽에 가면 선서하는데 딱 2명 서가지고 선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회장님이 그 클럽에도 가고 저 클럽에도 갈 텐데 힘이 나실까요?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선사할 사람이 신입회원이 몇 명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회원 증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총재 공식 방문 있죠. 공식 방문 때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총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라는데 그게 뭐 제가 노탈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냥 그 전에 한 거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리 지금부터 내가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좀 단단히 세워서 내가 올해 회원 증강을 10명 하겠다. 우리 클럽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총재님 오셨을 때 회원 증강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몇 명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수막을 오늘 가면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목표를 분명히 현수막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용의 2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회원 증강이나 클럽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이 말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제 이 글귀를 넣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됩니다. 정성스러움이 계속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배어나오고 밝아집니다. 이는 곧 남을 감동시키고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회원 증강 한 명 한 명 할 때 우리 도움을 청할 때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감동을 주는 회원 증강의 목표를 세우시고 열정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목표를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냉장고 한 대 준비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내서 냉장고를 준비를 못했네.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두 사람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장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래시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노타리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회원 증강을 하는데 회원 증강에 대해서도 각자 바라보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 멤버십 위원장님들이 그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우리 회원 증강에 대한 목표를 세워주시고 리더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무지 짧게 해서 조금 쉬셨다가 다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좀 작성해 주시고요. 네. 설문지 작성해서 우리 강사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안 하시면 지구사무실 가서 다시 재교육 받아야 됩니다. 18년도에 총재님이신 그 태인 송태종 총재님께서 지금 지구에서 멤버십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빼드렸네요. 우리 총재님, 우리 총재님께서는 그 총재 시절에 총재 역임을 하실 때 회원 증강 부분에서
카운셀링으로 앉아 있고 각 다 있는데 우리 총재단 우리 한국 총재단의 의장으로 우리 근당 김지일 총재님께서 전 총재님께서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원래 5월 20일 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총재단이.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총재님들한테 다 카운셀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계획이 차질이 돼서 저기 됐는데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다른 총재님들은 모르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진강에 관심이 많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총재님들 지구 역사 이래 3,000명 시대를 열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꿈을 제가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130명 된다는데 보통 총재가 1년에 지금 3,000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증강이 500명 정도가 돼야 돼요. 거기에 50%가 남는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오늘 교육하시는 우리 이선미 계룡 아트클럽이죠? 예예. 하여튼 너무 교육 준비 잘해주시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해주는데 다시 한번 수고를 끝났습니다. 저희 시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교육을 좀 제가 시간이 바쁘긴 한데도 멤버십이기 때문에 우리 노타리의 가장 기본이 회원입니다. 회원은 노타리의 자산이고 힘이고 클럽의 지구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진은 엄청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클럽의 회장 총무님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멤버십 위원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클럽의 농사를 회장님과 손을 맞춰서 하시겠지만 특히 앞장서서 해 주셔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충해도 노타리 1년 갑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시는 거 어차피 발벗고 나섰다면 내가 클럽을 위해서 솔선수범할 때 회원진강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원진강에 제가 느낀 점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클럽의 회원은 물론이고 신입 회원한테도 그 모습을 잠깐 2침식 때 회원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2침식 때 15명, 20명 회장님이 좋긴 하죠. 근데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나가요. 없어요. 그거보다는 정말 클럽에 필요하고 마음과 뜻을 통하는 회원들 2명 세우더라도 회원이 4명, 5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멤버십 위원장님한테 팁을 드린다면 회원진강은 전 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입 회원을 통해서 신입 회원을 만든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 클럽은 여기 오셨나요? 계룡 클럽?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아시나요? 모르죠? 네. 예. 거기 회장님이 제때 17, 18년 때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셔서 그러면 제가 회원진강을 해드릴 테니까 신입 회원을 모시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밥은 내가 다 살 테니까 해서 우리 재부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네. 가서 바로 한 명씩 만나서 7명이가 나왔을 거예요. 한 명씩 약속을 받고 회장님하고 회장님 기분이 좋았다고 연수도 어디 외부로 데리고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원이 아직도 지금 요번에 바뀐 올해 차기에 회장이 제때 총무를 보셨던 분이에요. 계룡클럽에. 예, 근데 회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회원들이 그대로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장님 꼭 모실 테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 회원들이 저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역할만 해주고 그 다음에 회장 총무님들이 정말 이 비가 오면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회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위원장님은 강력하게 얘기하실 게 뭐냐 각 클럽 가면 오래된 클럽이고 얼마 안 된 클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자가 붙으면요 잊혀지는 겁니다. 1년, 2년 되면 더 잊혀져요. 그걸 챙겨주는 건 집행부하고 회장 총무님이 챙겨주시는 거고 신입 회원들이 없이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그 신입 회원들이 다시 회장 총무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전 회장을 다 버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신입회원 챙길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전 회장님들은 존경의 대상으로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신입회원들한테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입회원들을 2달에 한 번씩 신입회원 환영의 밤을 만들어주세요. 1년 동안은요, 정말 정신없이 많은 모임 중에서 10개의 모임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손에 꼽고 싶은 게 노타리 모임에 나가고 싶다. 이런 즐거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회원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노타리 교육 뭐 이런 세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타리 처음 시작할 때 1905년 시작할 때도 친목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6명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자기 직장을 방문하면서 친목으로 통하면서 시작했어요. 노타리 처음 친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직장의 애로사항을 알아주고 이런 것들 멤버십 위원장이 터치를 해주고 그런 문제를 클럽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같이 도와주는 게 진정한 노타리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좀 회장님들 오래되신 분들 보면 한 10년 전 이때 정도 노타리 들어가면 사실 그랬을 거예요. 뭐 좀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사업적으로 뭐 좀 이렇게 도움 좀 받으려고 하면 전 회장님이나 전 총재님이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노타리가 뭐 저 봉사단체 뭐 사업으로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친구들 지금 노타리 개방이 되고 나이 어렵지 않고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노타리뿐이냐 나이 연수 뭐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익이 되는 데를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봉사에 기금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기본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노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저 차기 총재님, 와성 총재님도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든 게 절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회장도 그렇고 멤버십 위원장도 그렇고 총재님도 1년 합니다. 1년에 많은 걸 한다는 건 사실 1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클럽에 필요한 게 무언가를 생각해서 2가지만 전력적으로 힘을 경주하신다면 노력을 드린다면 못 이룰 게 없어요. 그러십니다. 근데 멤버십 위원장이 왜 중요하냐? 바로 클럽의 자산인 회원을 영입합니다. 제가 회장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클럽도 지금 50년이 넘은 클럽입니다. 3대가 있는 클럽이에요. 뭘 하려면은 자금이 없었어요. 봉사를 하려고 좀 해보려면 그 이사에 모임할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회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사에 모임을 하면은 이제 전 회장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좀 하려면 테이너 회장 돈도 없는데 봉사한다고 돈은 정해져 있죠. 봉사할 것은 많은데 하고 싶은데 회장이 돈을 털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회원 증가. 회원이 많아지면 봉사의 기금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클럽은 그때 회원이 가입비가 지금 입회비가 없을 거예요. 그때 얼마를 받았냐? 50만 원. 연회비가 120만 원입니다. 제가 20명을 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입회비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회비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모이니까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2달에 한 번씩 신입회원의 밤을 만들어서 신입회원을 모이게 하고 전 회장님이랑 초대해서 스폰서하게 하고 전 회장님 낯세요. 신입회원들은 또 좋고 그래서 멤버십 위원장은 신입회원들이 1년 동안은요 정신없이 즐거운 클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만들어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뭐 4가지 표현을 시키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노타리 성을 시키는데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정말 오래된 클럽 같은 경우는 나이 연배가 있으니까 굉장히 눈치 보고 또 그 추천한 분이 그날 주에 정기 모임에 안 나왔다. 그러면 쓸 땅이 없어요. 눈치보다 밥만 먹고 가기 참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멤버십 위원장이 해줄 때 이제는 신입회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해서 군대에서 뭡니까? 선임이 있듯이 전 회장님하고 이렇게 좀 묶어주세요. 그것도 한번 이사회 때 가서 논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추천인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바로 그 전 회장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좀 편한 마음으로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입회원들을 바로바로 4가지 편을 들고 노타리송도 시키고 이러고 했는데 제때 우리 총무가 시키려고 했더니 전 회장 한 분께서 좀 나이가 있으는데 나는 노타리 4가지 편은 노타리에서 한 5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을 데리고 제가 주회 끝나고 나서 그때는 주회였어요. 끝나고 나서 방에 가서 회장님 다음 주 연탄봉사가 있어요. 우리가 8,000장이니까. 근데 이 회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전에는 대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 회원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전에는 지금 못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 그럼 어떡하지? 이 회원 내가 무조건 나오게 할 테니까 전에는 무조건 음료수 5박스 사고 그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신입회원이 오면은 내가 뭘 할 걸 자꾸 만들어주셔요. 노타리송도 하고 오늘은 여기 출석하고 이렇게 이름표 네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키고 그러니까 노타리에 나가서 내가 아무것도 않고 뭐 할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오늘 하고 노타리송 좀 시켜요. 그럼 못하죠. 틀리죠. 근데 다음에 또 할 거니까 틀리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가르쳐드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조직에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신입회원이 오래 못 버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봉사단체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는 나의 존재는 하나 가치도 없고 그냥 밑에서 그냥 눈치만 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래 거기 나중에 안 나오면 전화하고 왜 안 나오십니까? 하는 거는 너 거기에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쑥스러워. 이런 걸 여러분들도 가지셨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멤버십 위원장까지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다면 그런 걸 끌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신입회원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멤버십 위원장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신다면은 클럽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회원이 많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회원이 적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 좋은 계획과 봉사의 꿈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신다면은 오늘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